이거 판례에 의하면 어떻다고 봤어요? 마치 이 세금부가처분은 A법이 나중에 이제 세금부가의 근거가 된 A법 조항이 위헌 위고로 판정이 나서 무효화됐다면 결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세금부가처분은 마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법도 없이 세금 부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 위고 판정되면 그 하자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응? 그런데 우리 다시 처분을 할 당시 세금 부과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이 법이 위헌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정나기 전하냐? 어떤 법조항이 상위법의 위반,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다. 판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리게 돼 있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우리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법원이 판정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판정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헌재하고 법원에서 법이 잘못된 법이다 하고 판정하기 전까지는 효력 유지되는 거예요. 그 법은. 그러면 세무서장이 이 법을 판정나기 전이면 이 법을 집행해야 되니까 이거 판정나기 전에 세금 부과 조치는 하자가 있더라도 이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응? 그러면 이 세금 부과 처분은 결론은 뭐야? 무효는 아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거다. 응?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그걸 잘 나타내고 있어. 판례. 자, 읽어보자. 첫째죠.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 난 후에 처분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처분은 마치 법률의 근거도 없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뭐야? 취소사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다고 보잖아, 그렇지? 결국은 중대하긴 하지만 명백했다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는 아니다. 이게 핵심 결론입니다. 잘 이해했죠? 응? 그러면 1번은 이제 법률을 얘기하는 거. 여기서 집행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게 법률이 얘기한 거고 여기 대통령령 예를 들면 2번 시행령 얘기하잖아. 일반적으로 시행령. 그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논리야. 다 논리는 똑같은 거라고. 그지?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법원에 의해서 판정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다. 응? 논리 똑같잖아. 그러면 대통령령을 집행한 조치 있고 난 후, 처분이 있고 난 후 대통령령이 법원에 의해서 위헌 위법이라고 판정나서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똑같이 그 처분은 취소 사유로 봄이 마땅하다. 응? 3번 뭐야? 법이 조례야, 조례. 그치? 조례도 상위법에 어긋나는지는 법원이 판정해. 법원에서 판정 나기 전까지는 그 조례를 집행한 행위 처분 당시는 명백했다고 볼 수 없다. 하자가 있더라도. 그치? 다 똑같은 얘기지. 법만 다 바뀐 거지. 그치? 그래서 1, 2, 3번이 같은 얘기니까 이해하면 돼요. 1번이 리딩, 이런 걸 리딩 케이스라 그래. 가장 기본이 되는. 네? 1번을 기준으로 3번까지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좀 중요합니다. 4번은 자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 내리면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은 자, 위헌 제청을 한 해당의 사건 또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한 사건 또는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한 동종 사건과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은 안 했지만 해당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 사건뿐만 아니라 하여튼 말도 길어 그죠? 복잡하고 위헌 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여기까지 일단 한 문장.
미친다고 할 것이다. 아내들 미친다. 그러면 그럼 이걸 좀 줄여보자. 줄여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생각해보자. 자, 여기다 사례를 하나 보자. 여기다 갑을 예를 들었지. 자, 갑은 이 사안에서 세금을 부과받고 냈어. 이 사람은 뭐 세금 부과 뭐 위법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야. 그냥 순순히 냈는데 이렇게 뒤에 이제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판정이 났어. 그러면 취소 사유지. 그러면 이 세금 부과는 위법이 있지만 효력이 있는 세금 부과야. 그 이 사람 낸 세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낸 세금 돌려받으려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해봐야 민사법원이 반환 판결 못 내려주지? 취소를 못 시키니까. 그치? 그럼 먼저 뭐부터 받아야 돼? 세금부과처분 취소를 먼저 받아야 돼. 취소를 받으려면 세무서장이 알아서 취소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알아서 취소 안 해주면 싸워야지. 취소해달라고. 뭐 예를 들어 법원에다 행정소송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해달라고 취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려면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이 정한 기간이 세금부과처분이 있다는 걸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해야 돼. 그러면 다행히 이게 90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이 사람 어떻게 돼? 90일 지나기 전에 위헌 판정 내렸고 이게 취소사 이런 걸 알았어 이제. 그러면 이때 90일이 안 지났으면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고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납부한 돈 반환 청구로 같이 병합 청구해도 돌려받을 수 있어. 응?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근데 보통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하는 게 여기까지가 90일이었어. 90일 경과.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취소 사유 있는 위법이 있지만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길이 막혀버렸어요. 응? 그렇게 되잖아. 소송기간 지나서 불가증력 생겼잖아. 이 세금부과 처분에 대해서 효력을 없애달라고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런데 세무서장은 취소를 안 해주고 알아서 취소를 안 해주고 싸워서 취소받는 길은 막혔고 그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아니 세금부과한 근거법 위헌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정했잖냐 헌재가. 그럼 이거에 따라서 이 세금부과 처분도 소송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응?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된대. 6번은 4번은 조금 넘어가도 괜찮겠다. 이 지금 얘기한 게 5번 판례 중요해. 자 읽어보자. 어떤 위헌으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헌 결정 내린 것이 소급해서 효력이 미치는가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헌 결정 내린 게 위헌 결정이 과거 이렇게 소급을 해서 효력을 미치는 거잖아. 지금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해요. 위헌으로 판정난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응? 여기까지 넘어가도 돼. 응? 이미 취소 사유로 본다 그랬잖아.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 두 줄이 시험에 아주 중요. 이미 행정소송으로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버려서 경고하여 확정력, 즉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헌이라고 결정 내린 것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이 두 줄이 아주 중요해. 그러면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 봐. 시간상으로 따지면 A법을 집행을 해서 세금부과 처분을 했고 그 이후에 이 법 위헌 위법으로 판정났는데 이 위헌 위법으로 판정난 거의 효력이 과거로 돌아가서 처분할 당시로 소급해서 이 처분을 취소 사유 있는 행위로 만들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취소 사유가 되는 거하고 된다고 해도 이미 행정소송할 수 취소송 제기할 수 있는 90일 지나버렸다면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여기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A 갑은 어떻게 돼? 마지막 줄 무슨 뜻이야? 위헌 결정에 이미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서 확정력 이꼬로 불가정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이 사람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응? 소송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로 이해하면 될 거야. 응? 마지막 두 줄 매우 중요. 응.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조금 아까 얘기했어. 90일이 이미 경과했어. 그러면 A는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죠. 좀 억울하지. 잘못된 법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 건데 이미 세금을 낸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세무서장이 취소하고 세금부가 잘못된 거였다고 취소하고 알아서 돌려주면 모르는데 그거 안 하면 싸워서 돌려받는 길은 없어졌잖아, 법적으로.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 이 A법에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도 세금 부과를 받았어. 근데 을은 세금 부과를 하고 납부까지 했다고 치자. 똑같이. 응? 이 사람도 납부를 일단은 했어. 납부를 해놨는데 이 사람은 9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 이 세금 부과 조치한 근거법 이거 문제 있다. 잘못된 법이고 그 잘못된 법에 따라 자기 세금 부과한 거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이 사람은 을은 소송을 제기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이 밑에 4번하고 연결되는 거거든.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돼? 이 법률이 위헌 결정 나기 전에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기된 소송 사건에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쳐. 그러면 이거 재판하는 법원은 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을은 무슨 판결 받겠어? 을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는 취소한다고 판결 내려질 거야. 그리고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 응? 을은 이 사람 90일 지나기 전에 소송 제기해 놓은 사람이고 얘는 그냥 납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고 차이가 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가 있어. 이번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 병. 자, 병은 이 사람은 세금 부과된데 이 사람은 납부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세금 내지도 않고 그냥 뻗대는 사람이야. 응? 근데 이제 위헌 판정이 내려졌단 말이야. 법에 의해 이 세금 부과 근거법이 위헌 판정.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취소 사유라 그랬잖아.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 사유면 병에게는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일단 있는 거잖아. 세금 부과 조치가 효력이 있는 거니까 상대방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지금 안 내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세무서장은 너 왜 세금 안 내냐? 내야 될 의무 있다. 그 병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이거 막 재산 압류하고 경매로 파는 강제 징수 조치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냐? 하는 또 문제가 있어요. 응? 자, 요 시점은 법에 대해서 위헌 위법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강제 징수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야. 응? 못 들어간대. 이거 안 된대. 왜 그러냐? 자, 이미 이 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강제 징수 조치를 들어가는 거는 위헌 위법이라고 무효로 판정난 법을 강제로 실현하는 결과가 되어버려서 허용될 수 없대. 자, 그래서 지금 5번 판례 했죠? 뒤에 자 7번 판례 먼저 보세요. 응? 7번하고 8번 7번하고 8번이 같은 취지예요. 자, 7번 먼저 봅시다. 7번. 자, 세금 부과 조치가 있고 이후에 세금 부과한 근거가 됐던 법률 규정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대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 이 병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세금 부과 조치는 취소 사유인데 취소 사유가 된다고 이미 나왔는데 병은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세금 채권,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 징수할 권리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체납처분이 재산 압류하고 경매하는 조치예요. 그 체납처분하는 건 무효다. 무효라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했다면 그 조치는 무효다. 그래서 부연 설명 이거 봐. 넷째 끝에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려지기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 관계에 따른 후속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위헌 결정 나기 전에 상대방한테 세금 부과가 됐고, 그지?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고,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하니까 일단 효력이 발생한 세금 부과 처분이고, 그걸 안 내니까 강제 징수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인 법률 관계를 생성 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 따라서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나중에 위헌으로 선언이 된 경우, 비록 그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나기 전에 이루어졌고,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소송 기간이 이미 취소 기간이 지나서 국가의 세금 징수권이 확정됐으며, 이 세금 징수권의 집행을 위한 강제징수,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더라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밑줄쳐야 될 부분이야. 이와 같은 하면서 그 뒤에 위헌 결정 이후에 법률이, 세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 이게 중요합니다. 세금 부과한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취소되어 있는 세금 부과 처분 유효인데 왜 안 내냐고 강제징수 들어가는 건 이미 위헌으로 결정난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자, 위헌 결정 이후에 국가의 세금 받을 권리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 새로 압류 막 이런 거 들어가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률의 위헌 결정의 효력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징수 조치는 그 사유만으로도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막 줄이면, 자, 이거 병 케이스, 병 케이스를 보기 전에 얘는 일단 부과된 세금을 납부 안 하는 자고, 이 병에게 세금 부과 조치는 법률이 위헌 결정 났더라도 취소 사유니까 유효하다는 건 이해하잖아. 공정력으로 해. 유효한 세금 부과니까 얘 내야 될 의무가 있고 국가는 징수권이 있어. 하지만 이 세금 부과하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려지기 전이라면 강제징수 들어가도 되는데, 위헌 결정이 법률, 세금 부과의 그러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강제징수 조치 못 들어간다. 이 강제징수 조치를 하게 되면 이 위헌으로 판정난 법률을 실현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야. 그거는 안 된다. 잘못된 법을 목적 달성하는 게 되니까 허용될 수 없다. 했다면, 강제 조치를 했다면 그 조치는 무효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지금 하나의 법을 집행을 해서 국민 중에 A라는 사람, 유형, 갑이라는 유형, 을이라는 유형, 병이라는 유형, 세 유형의 국민이 있겠지?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구야? 갑. 제일 득보는 놈은 병이야. 얘는 내지도 않고 그냥 뻗대고 있는 놈인데 결국 뭐야? 안 낸다고 그래서 국가가 강제징수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치? 얘는 결국 못 걷는 거야, 세금. 그냥 계속 안 내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응? 을은 뭐 똑똑해서 자기의 세금 부과한 거 법률 잘못된 법률이고 따라서 세금 부과 위법이다. 소송을 냈고 위헌 판정에 따라 판결이 나와서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게 돼. 그치? 근데 국민 중에 제일 많은 케이스가 막 갑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그치? 제일 선량한 국민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억울하게 못 돌려받아요. 그치? 이게 현재 우리나라 법 논리에 따른 결론이야. 좀 뭐랄까? 형평성이 안 맞지? 을은 빼고라도 갑과 병을 비워보면 병이 사실은 나쁜 놈인데 병만 득보는 결과가 되잖아. 그치? 이래서 이런 판례 태도에서 비판이 있지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응?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뭐냐? 이 갑에 해당하는 사람이 숫자가 되게 많아. 국민이 많아. 국민이 이 갑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많고 액수도 커. 이러면 이제 국회에다가 요구를 한다고. 응? 국회에다가
이거 돌려주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그 방법밖에 없어. 국회에서 야, 이 사람들 선량한 피해자들이다. 응? 그래서 돌려주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 돌려주는 일이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가능해요. 근데 그런 법을 쉽게 자꾸 만들면 소위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깨지기 때문에 또 정부는 엄청 반대합니다. 정부 부처는 이런 특별법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응?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 이게 세금보다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학교 택지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어. 법률에 따라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하거든. 뭐냐면 어디가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겨. 그러면 아파트 새로 다 짓잖아. 그러면 여기 아파트 입주율이 많이 늘어나면 뭐가 필요하냐면 초등학교가 필요해. 의무 교육해야 되잖아. 국가가 초등학교 해야 되는데 여기 초등학교 지어야 되는데 여기 운동장도 필요하잖아. 땅이 필요하지. 학교 지을 운동장하고. 근데 이거 여기 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에서 여기 아파트 들어서는 여기 입주하는 분양받아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저 아파트 가격의 몇 프로씩 납부하도록 해놨어요. 법률로 강제로. 그럼 아파트가 예를 들어 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1억이라면 2%면 200만 원씩 내라고 한 거야. 다 집집마다. 응? 학교 용지 분담금이라 해서 다 2%씩 내가지고 그걸로 여기 땅 확보해서 여기다 초등학교 짓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입주민들 거의 다 냈어요. 다 냈다고. 그런데 대부분이 다 냈고 순순히 예를 들면 이게 아파트가 1억이면 200만 원이지만 뭐 2억이면 400만 원. 응? 그러면 액수 크잖아. 대부분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몇몇 사람이 을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그지? 그런데 결국 이 을이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서 뭐라고 평하냐면 헌법재판소 아니 초등학교 이 교육은 의무교육. 헌법에도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학교 땅 부지 확보하고 학교 건물 짓고 그거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해야 될 건데 왜 입주민들에게 그걸 부담하도록 하느냐. 이 법률은 위헌 판정한 거야. 지금 아까 이렇게 있어요. 위헌 판정 내려졌어. 근데 법적으로 이미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다 지나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취소송에서 못 돌려받아. 응? 몇몇 사람만 돌려받게 된 거지. 그지?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액수도 크고 인원이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막 응? 인원을 넣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억울하잖아 좀. 응? 그러니까 동의해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돌려주러 간 특별법 만들어서 기획재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응? 이게 수천억이 돼요. 뭐 이게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이렇게 거둔 돈이 수천억 원인데 그거를 돌려주도록 하는 특별법 만들어서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케이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못 돌려받아 이 갑 케이스는 응? 현재 우리나라 태도. 어쨌든 매우 중요. 그래서 여기에 7번하고 8번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똑같습니다. 8번, 7번하고 같은 얘기예요. 중요한 시점 여기서 시점을 잘 봐야 돼. 어느 시점이야?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난 이후에는 강제로 집행하는 조치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응? 7번, 8번 뭐야? 9번도 마찬가지네. 응? 9번 두 번째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이미 세금부과의 근거법률 위헌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는 뭐야? 새로운 압류 처분 이런 거 압류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똑같죠? 그거 했다면 그 조치는 다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응? 7, 8, 9가 같은 얘기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8번엔 또 하나 뭐 조금 속해 있는데 읽어보면 그 다섯째 줄까지는 이해하죠? 그 무효라고 하는 거. 응? 그러면 무효니까 다섯째 끝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도 없다. 이것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 A법에 따라 을에게 병에게 세금 부과했는데 병은 납부를 안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위헌 결정 난 이후에 근데
이 병이 은행에 이게 뭐야 자기 뭐 땅이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던 모양이야. 근데 그걸 못 갚으니까 은행이 어떻게 돼? 병 땅을 은행은 이제 경매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가 이제 경매에서 팔렸어. 그럼 국가가 우리 세금 받을 게 있다. 그 은행이 경매해서 받은 대금 중에서 세금이 원래 우선해요. 그래서 우리 세금 못 받은 거 있다고 세금을 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야. 안 된다는 거야. 응? 그게 마지막 이 8번의 마지막 줄. 응? 기존의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은행이라고 생각. 은행에 의해서 이미 이 병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지? 그 경매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거기서 받을 돈 먼저 있다. 그래서 그 배당을 요구해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응? 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7, 8, 9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6번도 잘 봐야 돼. 6번 위에 6번 판례는 무슨 뜻이냐면 자 첫째 줄 어느 행정처분에 대해서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무슨 판결을 해야 된다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에요. 자, 무효확인 청구 소송. 그럼 법원은 무슨 판결을 해야 된대? 응? 기각을 해야 된대. 기각. 여기 중요한 단어가 셋째 줄에는 기각이에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기각. 그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자, 뭐가 있지? 어떤 법을 집행한 처분이 있고 난 후 처분 후에 그 근거법이 위헌 위법이 판정이 내려지면 그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는 게 이미 판결로서 확립이 된 거죠. 취소 사유다. 그런데 취소 사유라는 게 이미 다 확정이 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주장해? 자, 이 세금부가 한 그 A법 위헌 위법이다. 그러니 그 법에 따라 자기에게 세금부가 조치는 무효다. 무효라고 주장하면 소송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주장이 무효라는 주장이 맞아? 안 맞잖아. 판례는 취소 사유라고 확립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무효라는 주장 안 맞으니까 기각을 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안 맞을 때 내리는 판결이 기각. 주장이 맞을 때 내려주는 판결을 들어주는 판결이 인용 판결이라고 그래. 인용. 그 각하 판결, 각하라는 용어는 소송 요건도 구비가 안 됐을 때 그 주장 내용은 검토도 안 하고 소송 자체가 요건 구비가 안 됐으니까 재판 안 한다고 거부하는 판결이 각하야. 근데 이거는 소송 요건 구비 문제는 아니고 요건 구비 안 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안 맞으니까 안 들어주는 판결. 취소 사유라는 게 확립된 판결 아니야. 무효라는 주장 안 맞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해? 자기한테 세금 부과한 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한 사람은 이 A법이 위헌 위법이다 주장을 하면서 세금 부과 처분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소송했잖아. 그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은 A법이 위헌 위법인지 검토할 필요도 없대. 왜 그럴까? 설령 검토를 해서 A법이 위헌 위법이라고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세금 부과 처분은 취소 사유일 뿐이지 무효는 아니거든. 이 법 위헌 위법이지 뭐하러 검토하냐 이거야. 이미 결론은 취소 사유라고 나 있는데. 응? 그럼 다시 읽어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세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대해서 자기에게 세금 부과한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대.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에만 소송을 제기받는 법원은 그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 위헌인지 판단할 필요도 없대. 판단해봐야 뭐 결론은 그 세금 부과 처분은 취소 사유일 뿐이니까 무효라는 주장은 어차피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무효라는 주장 안 맞으니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니까 안 들어주는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응? 제일 중요한 단어가 기각입니다. 기각. 응? 꼭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까지가 우리의 통설 판례적 시각에서 중대 명백설에 따라 판결한 사례들이에요. 응? 그러면 요 페이지 356쪽의 맨 말에 있는 판례가 바로 뭐야?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아까 명백성 보충 요건설, 그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 따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뭐 앞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이제 무효라고 보는 게 원칙인데 하면서 끝에 이제 밑줄 쳐놨죠. 자, 굵은 글씨. 어떤 처분을 이 처분이 그 밑에 거랑 종합하면 그 처분이 중대한 위법은 있다는 거야. 근데 명백하지는 않대. 그리고 이거를 그냥 무효로 해주면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야. 근데 이거하고 제3자인 이해관계 있는 다른 국민들이 없어. 불리하게 될 그런 경우라면 상대방이 이게 유리하게 되려니까 무효로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굵은 글씨 어떤 처분을 이 처분의 전제는 중대한 하자는 있고 명백한 하자는 없을지라도 그 처분을 무효로 처리하면 무효를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여기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이해관계 있는 다른 제3자 다른 국민들이 없다는 얘기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는 중대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무효로 해줌으로써 상대방 안 따라도 되게 상대방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중대 명백할 때만 예외로 한다는 무효로 한다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 사유로 보아.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밑에서 두 번째 줄, 셋째 줄에 하자는 중대하다는 말 나와 있죠. 하자는 중대한데 이제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데 무효로 해줌으로써 그리고 법적 안정성은 크게 해치지 않는다. 그럼 그걸 무효로 해도 무효로 되는 것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받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구제의 필요가 더 큰 경우는 그냥 하자가 중대하게 하고 명백하지는 않을 때도 무효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런 사례로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꼭 중시하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른쪽 페이지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무효일 때와 취소할 때 여기도 이제 그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다 판례로 내. 우리 이제 출발점이 이거야. 기본은 여기 보면 이제 4가지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국민에게 법 집행한 행정기관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걸 주체상의 하자라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 법 집행한 행위의 내용이 법에 어긋나는지 뭐 이런 거 내용. 그 다음에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췄는지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췄는지 그지?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이 측면에서 얼마나 법을 많이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쌍가로 1번 주체 그냥 쭉 한번 읽고 가야 돼. 주체상하자에 1번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하면 어떻게 돼?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무효로 본다. 그래서 뭐 아까 경찰서장이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그죠? 또 권한 없는 자가 한 거 예전에 보면, 예전에 우리 나왔던 판례 중에 그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누가 하게 돼 있어? 권한자 누구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이 하게 돼 있는데 위반자를 단속한 단속 경찰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면허 정지한 거, 자기 이름으로 할 권한 없어요. 행정청도 아니야. 서장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 이름으로 내보낸 거 무효다. 권한 없는 자가 하는 행위. 다 판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무효. 그냥 굵은 글씨만 읽고 나가자. 그렇지? 그다음에 2번 어떻게 돼? 자기 권한 밖의 행위란 거 원칙적으로 무효. 권한 유월 행위라. 자기 권한을 넘는 행위한 거, 권한 밖의 행위란 거 원칙적으로 무효. 세 번째,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법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뭐 시장이 어떻게 돼? 막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을 받아서 했다. 무효로 저항할 수 없는 협박. 행정이나 의사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뭐 그런 정도. 그래서 거기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 이렇게 보고. 자, 뒤로 갑니다.
판례가 두 개 되는데 특별한 건 없고, 자, 그 판례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처분 무효로 본 사례 이렇게 제목 달았지? 중간쯤, 네? 그거 중요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한 행위 무효로 보는 게 이게 원칙인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 뭐가 있어? 판례 4개 드러났는데 시험은 주로 3번, 4번 나와. 굵은 거 있은 거. 3번 아까 얘기했지. 아니 단속한 경찰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면허정지 처분 못 내가는데 서장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지 이름으로 면허정지 처분서 내보냈다면 그 면허정지 처분 조치는 무효다. 응? 권한 없는 자가 행위죠. 응?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뭐야? 자, 4번은 시장으로부터 압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내부임 받았대. 내부임.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내부임이죠. 여러분 내부임 배웠지? 내부임 받으면 어떻게 되지? 권한을 행사하도록 권한은 부여받았어. 근데 누구 이름을 하도록 권한 받은 거야? 자기한테 권한을 준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하도록 이제 부여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장이 구청장한테 저 사람 재산 압류해. 압류할 권한은 줬는데 압류 조치 때는 내 이름으로 해 한 거야. 시장 이름으로. 근데 구청장이 누구 이름으로 했어? 지 이름으로 했어. 자, 중요한 건 내부 위임받은 기관은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내보낼 수는 없고 위임한 상급기관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부 위임받은 하급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했다면 뭐라고? 그 조치는 무효로 본다고. 자기 이름으로 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거야. 응? 그래서 중요한 단어 4번은 하여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내부 위임. 누구 이름으로 했대? 구청장이 자기 명의로 했다 그러지? 자기 이름으로. 내부 위임 받은 하급기관에 불과한 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했다면 결론은 그 용은 무효인 조치다. 응? 여기 2개 공부하고. 그런데 그 밑에 판례. 야, 이게 적법한 위임도 안 받고 적법한 위임 없이 했다면 어떻게 돼? 권한을 상급기관의 권한이니까 위임을 받아야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데 위임도 안 받았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권한도 없는 거야. 권한 없이 했는데 물어봤어. 무효로 안 보고 취소 사유로 봤단 말이야. 그게 되게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응? 우리 아까 그랬지? 무효냐 취소 사유냐 판별하는 기준은 법의 목적, 의미, 기능 뭐 이런 거를 목적론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동시에 뭣도 고려해야 된대.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 사항도 고려한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판례가 2번 시험 나왔다. 1번은 뭐 같은 논리인데 시험 나오지는 않았고 2번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 출장소장이 관세 부과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세관 출장소장은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는 자인데 이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뭐 관세청장으로부터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위임도 안 받고 관세를 부과할 권한도 없는 출장소장이 관세를 부과한 조치. 그죠? 그럼 원칙론으로 가면 무효로 봐야 맞아. 그런데 여기 판례 보면 뭐라 했어?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 국민의 시각을 고려한 것 같아. 국민에서 보면 우리 아까 보면은 경찰서장이 세금을 부과한다? 일반 국민들 상식적으로 경찰서장인데 세금 부과할 권한이 없다. 다 안다는 얘기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무효다. 응? 그런데 관세청장 뭐 또 그 밑에 뭐 있겠지? 쭉쭉 있고 맨 밑에 세관 출장소장도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하자는 있지만 명백하게 위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무효로는 안 본 거야. 응? 취소 사유로 다른 거. 그 다음에 3번도 공부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도 무슨 단어가 나오면 넷째 줄에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했대요. 응? 그럼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전결이란 단어는 뭐지? 이거 아까 공부한 내부 위임의 한 일종입니다. 전결이 뭐냐면
뭐 전결, 대결 이런 말로도 실무에 쓰이는데 이 상급자가 뭐야? 그 하급자한테 결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원래 여기 뭐 행정규칙 내부에 어떤 전결 규정이 마련돼 있고 전결 규정에 따르면 뭔가 결제해야 될 상급자가 뭐 잔류비거나 없을 때는 그 밑에 누가 이제 대신 결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규정을 안 따르고 그 대신 결제할 권한이 없는 자가 결제를 해버렸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섯째 줄에 누구 이름을 했대? 누구 이름으로 했대요? 응?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했다 그러죠? 요건 잘한 거야. 이게 내부임이면 아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그랬어. 위임한 상급기관의 이름으로 내보내니까 이게 만약에 지 이름으로 했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 무효. 근데 이거는 그 내부임에 맞게끔 그 위임한 상급기관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어. 다만 그 전결할 권한, 대신 결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뿐이고 이름은 상급기관의 권한으로 한 거야. 그랬다면 중대한 하자는 있는데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전결 규정의 위반, 그래서 전결권자가 아닌 자가 처분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무효로 보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 가면 자, 권한 밖의 행위란 거, 권한 유월 행위를 취소 사유로 본 사례 이렇게 나오고 1번 판례 중요합니다. 자, 앞부분에 밑줄 첫째 줄 쳐놨지. 특별한 건 없고 권한 유월이라는 건 원래 뭐에 관한 권한이 있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장관이 어느 부처 장관이 자기 부처 소속의 뭐 몇 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사표 수리권이 있어. 근데 몇 급 이상은 자기가 사표 수리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관에게 사표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데 몇 급 이하까지만 있는데 그 이상 자기가 사표 수리권 없는 계급 공무원 사표 수리까지 했다면 권한은 있는데 권한 벗어난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거라. 이런 게 권한 유월이라고 생각하고 첫째 줄에 뭐라고 써놨어? 권한 유월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뭐야? 무효로 보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시험은 이제 그 중간에 굴공글씨 써놨지. 원래 국가 공무원 중에 5급을 기준해서 5급 이상은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고, 응? 6급 이하는 소속 장관이야. 크게 대별하면 그렇게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5급 국정원 직원 아니야? 국가공무원. 이 사람이 사표를 낸대. 그러면 누가 사표 수리해야 돼? 수리권자가 대통령이야. 그런데 5급 국정원 직원인데 의원면직 처분이 사표 수리해서 공무원신분 면직하는 처분입니다. 어? 본인이 사표를 냈는데 의원면직 처분 이거로 사표 수리라고 생각하고 사표 수리가 그 권한자인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국정원장이 사표 수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자기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거야.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하지만 뭐래? 응? 일단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인데 그리고 여기서는 참 반대로 밑에서 둘째 줄 보면 하자가 중대한 거라고 볼 수 없대. 응?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보면 사표 수리권이 자기에게 주어진 법으로 정해진 사표 수리권 밖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규정만 딱 보면 이건 위법이다. 그래서 하자가 명백하긴 한데 하자가 중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대. 응? 그리고 이게 사표 수리하는 건 그냥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사표 내는 거라 뭐 심도 깊은 뭐 심사가 필요 없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에? 뭐 사표 수리했는데 뭐 본인의 의사 맞나 뭐 이 정도만 확인하면 그냥 수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동적인 의사표시고 심도 깊은 심사 이런 것도 없는 거라 그 정도 가지고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응? 그래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사표 수리권이 없는 국정원장이 5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사표 수리한 행위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응? 그래서 무효는 아니다. 결론. 응? 명백한 하자는 있는데 중대하지는 않대. 그래서 취소 사유 무효는 아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응? 그래서 1번만 잘하면 돼요. 2번은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서 만약에 행정기관, 공무원이 뭔가를 착오로 하는, 여러분 착오가 있다 그래서 다 하자 있는 행위가 될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못 읽고 문제를 잘못 풀었는데 정답은 맞았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지. 착각하고 했는데 결과는 정답 맞췄어. 응? 이런 거 비슷해요. 공무원 측에서, 행정기관 측에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했는데 착오가 있다고 무조건 이게 위법인 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결국 하자 있는 행위로 인정이 돼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착오가 있었고 착오로 인해서 행위한 것이 내용적으로나 뭐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으로 하자가 있을 때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되는 거지. 무조건 착오에 의한 행위였다고 무조건 하자 있는 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그냥 읽으면 뭐야? 행정행위는 그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을 이유로 무조건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다. 응? 그래서 이게 읽고 지나가고 이때 2번 판례를 좀 중시합시다. 2번 판례 굵은 글씨. 자, 여기 변상금 부가처분이 나와요. 변상금이라는 용어는 주로 어디에서 나와? 국가 재산을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 물리는 돈이지. 응?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지 마음대로 쓰다가 적발. 변상금이라고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 행사로서 돈 납부하라고 부과하는 처분이고 안 내면 강제징수하게 돼 있어. 그래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착오로 사용료 부과. 사용료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무슨 국가가 소유한 땅, 국가 땅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정식으로 맺고 한 달에 얼마씩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사용료 부과야. 근데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는 그런 뭐 계약을 맺거나 그런 거 안 하고 뭐 개인이 그냥 지 맘대로 사용하다 적발돼서 그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 원래 사용료보다 더 20%인가 더 내서 강제로 부과하는 거야. 제재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단 사용자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할 사안인데 사용료를 부과했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한 경우, 그지? 그와 같은 부가처분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대. 응?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응? 취소 사유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섯째 줄 끝에 보면 반드시 명료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자 있는 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명료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런 판단을 그르쳐 한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 하여튼 뭐 판례대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하고 쉬도록 합시다. 서운 취소 결정 및 통보. 자, 우리가 여러 번 아는데 서운 취소가 뭐야? 누군가의 훈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서운이라고 하고, 그지? 그 훈장을 수여했다가 그걸 다시 박탈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서운 취소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뭐 과거에 어떤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분이다. 공적이 인정돼가지고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한테 훈장을 수여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래서 그 훈장 수여의 상대방은 누구야? 돌아가신 그분이야. 독립운동을 하신 그분. 다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훈장을 사실상 유족이 대리 수여하겠지. 대리 받고 훈장도 보관하고, 그지? 근데 유족은 훈장 수여의 상대방은 아닌 거야. 응? 그랬다가 뒤늦게 돌아가신 그분이 독립운동하는 게 사실이 아니었다. 거짓이었다. 이게 뒤늦게 밝혀졌어. 그래갖고 훈장 수여했던 거를 다시 취소하는 결정을 해. 이거 다 대통령의 권한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것만 따라가 봐. 첫째 줄에 뭐라고 써있지? 서운은 훈장 수여하는 거. 서운은 그 서운받는 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해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 거예요. 일신전속적인 성격이니까 유족이 훈장받는 사람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야. 응? 본인, 유공자 본인이죠. 따라서 셋째 줄 유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 유족 같은 제3자는 서운 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응? 이미 돌아가신 그분이 훈장 수의 상대방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미 수여된 훈장을 취소하는 것도 그 상대방은 누구야? 훈장 수여 취소 처분의 상대방은 그 돌아가신 그분이고 유족이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유족에게 훈장 수여 취소한다고 꼭 통보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상대방 아니니까. 응? 그래서 다섯째 끝에 수여된 서운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그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훈장 취소, 서운 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게 통지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다. 응? 그죠? 즉 그 서운 취소 결정이 처분권자, 즉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한 방법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서운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운 취소 결정을 내린 다음에 정부 발행한 신문 관보에다가 게재를 했어. 그러면 충분히 알리는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알리는 행위 한 거다. 요건 다 갖춘 거다. 응? 따라서 유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응? 그지? 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뒤에 가면 뒤에 보면 근데 이제 일단 앞부분에서 뭐야? 서운 취소 결정은 유족에게 별도로 통보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관보에 이렇게 서운 취소 결정 내렸다 하고 관보에 게재했으면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잖아. 끝났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실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그 유족에게 통보를 한 거야. 돌아가신 분의 그 서운이 이제 취소됐습니다. 취소 결정됐습니다 하고 유족에게 통보서를 보내고 통보서에 국가보훈처장 이름으로 보냈다 이거야. 그래도 그거는 이미 대통령의 서운 취소 결정에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사실상 국가보훈처장이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유족이 누구를 상대로 서운 취소 결정 위법이다 하고 취소해라 하고 소송을 했냐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했다 이거야. 국가보훈처장은 소송의 상대방도 아니야. 국가보훈처장이 서운 수여하고 서운 취소하는 결정권자가 아니거든. 그냥 중간에서 한 번 더 유족에게 사실상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뿐이고 법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첫째 줄에 대통령이 서운 수여 취소권자인데 상대방한테 알려준 게 국가보훈처장 이름으로 알려줬다고 서운 취소됐다고. 대통령 이름으로 알린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뭐야? 서운 취소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 안 준다는 게 쭉 이어져 있는 거고.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면 국가보훈처장이 자기 명의로 자기 이름으로 서운 취소 처분을 했다고 볼 건 아니다. 서운 취소 처분을 한 게 아니야. 서운 취소 처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미 다 법적으로는 끝난 거야. 효력 발생.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문서로 유족에게 또 보내줬다 해도 그에 의해서 비로소 서운 취소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야. 그 국가보훈처장이 하는 건 아무 법적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다음 이어보자. 서운 취소 처분의 통지가 원래 권한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대통령의 인식과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통지로 서운 취소 처분 주체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서운 취소 처분의 외부적 표시 방법으로서 그 주체나 형식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유족이 서운 취소 처분을 한 대통령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자기한테 서운 취소됐다는 걸 알려주는 문서를 보낸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한 거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고 소송을 한 거다. 소송 잘못 제기됐다. 그죠? 이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여기까지 하고